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룰 셜리 잭슨의 제비뽑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셜리 잭슨이라는 작가는 1916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고요. 5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적과 또 외부에 있는 적과 싸워야 했고요. 또 많은 비평가나 평론가들이 셜리 잭슨이 살아있을 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셜리 잭슨이 마녀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비하하기도 했죠. 어떤 사람은 셜리 잭슨을 가리켜서 저 여자는 펜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빗자루로 글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제비뽑기라는 작품은 그 셜리 잭슨의 작품 중에서도 대단히 유명하고 또 실제로 많은 영문학과,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영문과에서 꼭 다루는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호러 소설 혹은 고딕 소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인간 보편적인 문학의 문제, 좋은 문학들이 항상 그러하듯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 또 악의 문제, 처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이 1948년에 뉴요커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발행되었을 때는, 출간되었을 때는 독자들의 항의 편지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나는 이 소설이 실렸기 때문에 더 이상 뉴요커를 구독하지 않겠다라고 구독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로서는 조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잘 읽어보셨다면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평화로워 보이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나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마을에서는 검은 상자에 들어있는 제비를 1년에 한 번 뽑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 얘기가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어느 가족,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도 단 한 명이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당첨이 곧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굉장히 끔찍한 어떤 전통, 풍습, 형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서스펜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제목은 말 그대로 더 로터리입니다. 로터리. 그러니까 제비뽑기인데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보통 뭔가요? 우리가 로또, 복권 이런 거 생각하듯이 보통은 어떤 행운이나 큰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비뽑기라는 관습이, 그리고 이 제비뽑기라는 관행이 우리 문화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을 하는데 제비를 뽑고 있는 거죠. 물론 제비뽑기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제비뽑기가 지금처럼 복권이나 행운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누군가를 정해야 할 때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적인 의미의 방식으로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전통은 이 마을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전통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작가는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비뽑기의 최종적인 당첨자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서스펜스가 유지됩니다. 서스펜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지만 그건 조금 부족한 번역이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서스펜스예요. 이 서스펜스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 가능성이 결정될 때까지 이 서스펜스는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결말까지 누가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서스펜스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작품 내부에 있는 아름다운 배경, 아름답고 평화로운 어떤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과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간의 대조를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소설은 이 충격적인 결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상당히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마을마다 있는 풍습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린 그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초반부에서는요. 하지만 진행되어 갈수록 이게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반전을 통해서 이 끔찍한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조를 작가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대조는 제비뽑기에 당첨된 테시 허친슨이라는 이 여인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이 마을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아주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에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의 관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두 얼굴에는 이 양쪽 얼굴이 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화와 폭력이 같이 있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악의 평범성. 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일에 가담했던 그 아이히만이라는 전쟁 범죄자가 잡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평범한 사람이라도 사이코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평범해 보이는 우리 내면에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악이 깃들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모순을 내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넓혀볼 수도 있겠죠. 과연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일까?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인간은 어떨까?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일까? 이 소설만 읽어보면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원래 악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어린이들의 존재에서 드러나죠. 어린이들은 어때요? 순진합니다. 근데 이 순진함은 결국 인간의 본성이 덜 훼손되거나 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아이들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것을 하나의 놀이, 유희로 생각하는 그 장면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란 악한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모든 인간은 악하니까 조심하자 이런 뜻은 아닐 거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과 심연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전언 같은 그런 소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구체적인 배경입니다. 이 소설이 등장했던 1948년은 어떤 해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고통스럽게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인간이 결코 선하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실존주의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물결들이 등장했잖아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뢰할 수 없고 부조리급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우리의 이성은 사실 광기를 포장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 디스토피아적인 배경 설정이나 이 음울한 폭력의 그림자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에 기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구체적인 배경이고요. 반대쪽에 그렇지만 이 소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기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요? 돌멩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돌멩이는 대단히 원시적인 처벌이죠. 그리고 이 돌은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온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종교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별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태씨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냥 제비뽑기에 뽑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일종의 희생 제물로,
희생양으로 삼음으로 해서 이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어떤 우리에게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면 그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건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는 다른 종류의 디스토피아 소설인 어슐러 르 귀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역시 유명한 단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절대 다수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유지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괜찮은가? 10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 죽어야 한다면 그 희생은 괜찮은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은요, 나중에 더 확장돼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헝거게임 같은 데서도 반영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헝거게임에서 제비뽑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이 셜리 잭슨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마거릿 애트우드 같은 소설가의 심야 이야기 같은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셜리 잭슨의 세계관은 1948년에만 유효했던 어떤 상상이 아니라, 어떤 비극적 상상이 아니라 그 이후의 현대,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동시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크다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커다란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희생제물을 찾는 것이죠. 그 집단, 그 개인을 희생시킴으로 해서 이 사람의 탓이라고 뒤집어 씌움으로 해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면죄부를 얻는 방식의 폭력, 그 폭력을 바탕으로 지속되고 유지되는 사회, 이것은 과연 온당한가? 라는 질문을 이 소설은 2020년인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이 소설의 상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이고요. 이 돌을 더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이 제비가 들어있는 검은 상자인데, 이 검은 상자 말 그대로 원문을 읽어보면 블랙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는 오늘날 어떤 뜻이에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눈이죠. 비행기에도 달려있고 자동차에도 달려있고 CCTV도 사실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비가 담겨있는 이 검은 통은 셜리 잭슨이 이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 이 이상하고 기괴한 풍습을 기록하는 하나의 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제비에 들어있는 이 작은 점, 이 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비뽑기는 어젯밤에 만든 거거든요. 급하게 만든 거예요. 이 행사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지, 여기 자체에 어떤 죄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다는 행위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임의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랜덤인 거예요. 랜덤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랜덤리스에 의해서, 임의성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결정되는, 아무것도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 무작위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 인류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힘 역시, 여기에 임의적으로 부여된 의미를 바꾸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셜리 잭슨의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